조니 셰프. 자, 이제 김치에 들어갈 육수를 한번 끓여보죠. 40kg 배추할 때 육수가 4kg 들어가요. 4kg, 4리터. 예? 10분의 1이 들어가죠. 꽤 많이 들어가죠. 4kg 들어가요. 그래서 거의 곰솥에다가 끓여야 됩니다. 곰솥에다가 잔뜩 끓여가지고 육수가 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낫죠. 남으면 뭐 남겨뒀다가 다른 거 요리할 때 쓰면 되니까. 그냥 4kg를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끓였어. 물을 거의 10리터? 10리터쯤 넣은 것 같은데 10kg쯤 넣은 것 같아요. 자, 일단 팥뿌리 3개, 파 3개, 대파 3개, 이 뿌리까지 같이 넣습니다. 다시마, 멸치 다시마는 뭐 기본이지. 다시마 10장, 멸치는 2컵, 2컵 들어가죠. 큰 멸치, 다시멸치 2개, 양파 3개, 또 단맛이 나지, 그죠? 양파 3개, 그리고 무 하나,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북어 대가리, 북어 대가리. 아, 이 비싸 이거. 이거 7,000원 주고 샀어요. 명품으로. 그리고 디포리도 있는데 얘보다 큰 이제 밴댕이, 디포리 이만한 거. 걔도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없어서 뺐어요. 그래서 김장 육수에는 뭐 다른 거보다는 요거 북어 대가리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여기서 아주 깊은 누런 사골 같은 게 우러나요. 디포리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 요리 육수 끓일 때 30분 정도 해서 이 양파가 흐물어질 때까지 끓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김장 육수라서 아주 제대로 이 무가 으스러질 정도로, 무 이렇게 잡으면 이제 쭉쭉 즙이 나와서 뭉개질 정도로 끓일 겁니다. 3시간 정도 끓인다고 봐야지, 그죠? 아주 푹 끓일 거예요. 얘도 푹 끓여서 이제 우러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북어 대가리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 하고, 뭐지? 디포리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푹 끓인다는 거. 무가 물러질 때까지 끓여보겠습니다. 자, 이제 육수를 한번 끓여보죠. 김장에서만 넣는 북어 대가리. 원래 3개인데 디포리가 없어서 4개 넣어줬고요. 일단 김장 육수에는 북어 대가리를 좀 넣어야 돼. 우리나라는 김장이 아주 정성이거든. 멸치 다시는 멸치 큰 놈 똥 빼가지고, 왜 이 큰 멸치를 다시용으로 쓰는지 모르겠어, 그죠? 작은 거를 먹고 보통은 큰 걸 먹고 작은 거를 다시 냈지 않나? 모르긴 한데 큰 게 맛이 없겠지, 그죠? 똥도 있고 뭐 하여간 큰 놈은 다시로 써요, 육수용으로. 그래서 멸치도 많이 넣어주죠. 20마리, 20마리래. 2컵 넣어줘도 2컵. 보통은 이제 멸치 육수로만 하는데 이게 김장에는 우리가 디포리도 넣고 밴댕이 있죠? 이만한 밴댕이 있고 북어 대가리도 넣고 이런다고. 아주 정상이지. 그 다음 무. 무도 사실 다른 김치 할 때는 잘 안 넣지, 그죠? 근데 이제 넣어서 얘가 무가 물러질 때까지 하니까 3시간 정도 끓여. 얘는 안 써요. 육수로 다 빼가지고 육수로 다 스며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푹 익혀주는 거죠. 양파 3개, 빨간 것도 겉에 껍질만 더러운 것만 버리고 같이 써요. 왜냐면 여기서도 좋은 맛이 납니다. 멸치 다시마 10장. 그 다음 대파 3개. 모든 파는 단맛이 있어요. 양파도 그렇지만 팥뿌리, 이 팥뿌리 버리시는 분 많죠? 육수할 때 이게 넣으면 아주 좋아요. 팥뿌리 많으면 좋은데 3개밖에 없네. 이 팥뿌리에서 단맛이 아주 많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볼 거 없어, 그냥 푹 끓이면 돼. 푹 끓여가지고 무가 문드러질 때까지 3시간 보고 있습니다. 푹 끓여봅시다. 육수도 2시간 반 정도 끓였어요. 2시간 반. 거의 3시간이지, 그죠? 엄청 더러워 보이죠? 파는 뭐 완전히 뭐 시금치가 됐다. 그 아까 다시마는 좀 빼줬는데 하나 남았네. 다시마는 중간에 빼줬고, 색깔이 뭐 엄청 진해지지, 그죠? 엄청 진해져. 나머지 양파 같은 거는 뭐 흐물흐물 해줬고, 제일 중요한 이런 뭐라냐, 무
무 같은 것도 뭐 뚝뚝 부러지지, 그죠? 이제 흐물흐물하게 되죠. 이럴 때까지 끓이기로 했잖아, 그죠? 그렇지. 그래서 막 2시간 이상 정도씩 푹 끓여주면 좋지. 됐어. 이제 이것도 이제 찬물에 조금 식혀줘야지. 너무 뜨겁잖아, 그죠? 그냥 놔두면 잘 안 식을 것 같아서. 예. 육수도 이제 다 이거 즙 꾹꾹 내려가지고 진액 다 빼서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망으로 우려내주면 되는 거죠. 예, 육수도 끝. 옆에 채망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안에 있는 육즙까지 쭉쭉 짜냈어요. 뭐 무든 황태든 다 말라 비틀어지죠. 이렇게 진액까지 쭉 빼내는 게 2개가 있어요. 김장김치하고 간장게장 할 때 아주 안에 있는 진액까지 다 빼내주죠. 예. 뭐 아무래도 찌꺼기가 많아서 조금 걸러줘야 될 필요가 있죠. 너무 둔탁하잖아 국물이. 이거 이제 만두칠 때 쓰는 망인데 망에다 넣고 조금 걸러줘야 돼요. 찌꺼기가 많아. 대충 걸렀는데도 많아요. 일단 큰 거는 좀 많이 걸렀고 아마 그래도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있을까봐 큰 망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하여간 이렇게 해서 걸러서 주면은 깨끗하게 되지. 이거 이제 식혀서 써주면 되죠. 뜨거울 때 하면 안 돼요. 고춧가루 다 익어요. 찹쌀풀도 필요하죠. 또 김장에 들어가는 배추김치에는 또 찹쌀풀이 또 들어가야 그죠. 찹쌀풀은 기본적으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이제 끈적끈적 잡아줘서 배추하고 양념이 잘 달라붙게 하는 역할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게 좀 고들빼기 고구마 김치 하면서 그걸 봤는데, 찹쌀을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찹쌀풀을 안 풀고 그냥 김치했을 때와 찹쌀풀을 풀고 김치했을 때 큰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찹쌀풀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물 나오는 걸 좀 잡아주는 게 있고, 또 풀 비린내 잡아주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밀가루 풀이나 뭐 밥풀이나 찹쌀풀이나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 풀 비린내를 잡는 것도 있지만, 제일 의미 있는 것이 액젓의 비린내를 잡더라고요. 액젓의 짠맛을 찹쌀풀이 잡아줘요. 순화시켜줘요.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건 직접 제가 비교하면서 했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안 넣었을 때는 멸치 액젓의 냄새가 확 올라와. 짠맛이 탁 올라와요. 근데 이걸 넣으면 멸치 액젓의 그 짠맛과 그 멸치의 냄새들, 이런 것들이 싹 숨겨져요, 찹쌀에. 아주 재미있죠? 그래서 액젓의 비린내를 잡아준다, 액젓의 짠맛을 잡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얘를 넣어줄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찹쌀은 이거 4kg짜리인데 뭐 18,000원 주고 사왔고, 쿠폰 할인해서 15,000원대 사왔어요. 찹쌀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요거는 이제 4컵만 넣어줘요. 그러니까 800g. 4컵 800g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한 움큼 정도 하면 되지 뭐, 그죠? 찹쌀은. 찹쌀풀을 끓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찹쌀풀은 800g 들어가죠? 800g 4컵 들어가는데, 쌀 양을 얼마를 해야 되는가? 한 컵? 2컵 그 사이인데 1컵 반 정도 했어요. 어차피 불고 뭐 물 먹고 이러면은 800g 되지, 그죠? 썼을 때 얘는 4컵 들어간 800g 들어가죠. 그래서 찹쌀풀 끓일 때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에다 담거나 불려요. 불린 다음에 이제 끓이면 되고, 그냥 이제 한참 불려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한 10분 20분 불린 다음에 믹서기로 좀 갈아, 얘를. 잘 갈리겠지? 그래서 끓이면은 좀 빨리 끓일 수 있어요. 아니면은 물에다가 시컨 담궈놨다가 이제 끓이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제 보통은 성격이 급하니까 한 20분 정도, 30분 불렸다가 믹서기로 갈아요. 믹서로 왱 갈아서 그 다음에 끓이면 굉장히 고운 입자의 찹쌀풀을 바로 끓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찹쌀이 조금 불었으면 믹서기에 좀 넣어가지고 갈아줄게요. 그냥 해도 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끓이면 또 깨줘야 되고 막 이래. 입자가 잘 곱게 안 갈리고 그러잖아. 안 갈리는 게 아니지. 그래서 믹서기에 한번 쓱 갈아서 해주면 아주 고운 입자의 찹쌀풀이 금방 되죠. 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믹서는 뭐 이미 다 된 것 같은데? 찹쌀풀이 된 것 같아. 안전에 주의해야 돼요. 쌀가루처럼 벌써 이렇게 고와졌지, 그죠? 이래서 끓이면 훨씬 잘 끓일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쉽게 끓여볼게요. 찹쌀풀을 끓여보죠. 이제 아주 곱게 됐지, 그죠? 색깔이 뭐 우유 같다, 그죠? 생각보다 이게 물을 많이 먹어요. 쌀이라서 많이 불고 물 많이 먹고, 그래서 타지 않게 이렇게 잘 휘저어야 돼. 안 그러면 후딱 타버리는 거예요. 물도 조금씩 부어줘야 돼요. 금방금방 물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뭐 끓이는 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타지만 않게 잘 휘저어주면서 하면은 뭐 찹쌀풀은 실패할 일은 없지, 태우지만 않으면. 그래서 얘는 800g 들어가, 4컵 들어가죠. 그래서 충분하게 해놓고, 뭐 비싸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해놓고 조금씩 이따 부어가면서 맞추면 되죠. 기본 4컵 들어가면 대충 맞아요. 다. 한 수분 끓으니까 뭐 제법 잘 됐죠? 밥 같네, 밥. 그래서 이거 좀 여유있게 해놓고 나중에 이거 좀 남으면 도배도 좀 하고 윗집 가서 배고프면 좀 퍼먹고 이래요. 하다 보면 허기지거든. 맛있겠지, 그죠? 여기다 김치 하나 깍두기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놓는 게 좀 낫다. 육수도 그렇고. 얘는 이제 잘 식히면 되지, 그죠? 시간이 없으면은 찬물에 넣어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담궈가지고 여기까지 담궈서 물 갈아주면서 식히면은 금방 식어요. 30분이면 식죠. 육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식혀야 되고 그렇게 차갑게 해서 넣어야지 고춧가루가 익지, 안 그러면, 그죠? 김치찌개가 되는 거지. 이게 김장이 안 되고. 차갑게 식혀야 되는 거예요, 육수도.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자연 뭐 냉각 시켜도 되죠. 이렇게 찹쌀 볶음. 김치에서 제일 중요한 고춧가루. 일단 고추로 유명한 데가 뭐 여러 군데 있지, 그죠? 충북에도 많이 있고, 이거는 이제 경북 영양, 경북 영양, 뭐 봉화 이런 데가 유명하지, 그죠? 이건 영양 고춧가루인데 이제 태양초에.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태양으로 말하면 이제 비타민 합성이 되죠. 비타민 D 이런 걸 받아서 좀 더 건강하고 맛있다 그러고, 태양초는 보면 꼭지가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태양의 그 자외선에 이렇게 막 뭐라 그러냐, 색이 반해서 그러겠지, 그죠? 그래서 고추가 말랐는데 이게 초록색이다 이러면 이제 건조기로 한 거지. 태양초는 색바램이 있어서 꼭다리가 하얗다 이런 얘기고. 일단 절임 배추 40kg를 하려 그러면 고춧가루가 한 20컵 들어가요. 20컵. 물로 치면 이게 4kg인데 이 무게가 가볍잖아, 그죠? 그래서 20컵을 해도 무게로 치면 2.5kg. 2.5kg가 좀 가벼우니까 물보다 2.5kg를 넣으면 돼요. 갈대. 이거 태양초인데 갈대를 이렇게 깔고 그 위에 고추를 올려서 말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갈대 어떤 뭐 건조가 잘 되고 아마 경균은 그런 모양이지. 1kg, 2kg, 3kg. 이렇게 3kg 샀죠. 이 3kg에 82,000원이니까 1kg에 뭐 27,000원 되는 거지. 그래서 한 근 500g, 500g이 한 근이죠. 고춧가루는 원래 600g이 한 근인데 씨를 빼고 이렇게 갈면은 씨가 빠져서 500g이 돼요. 그래서 한 근에 500g으로 보통 계산해서 고춧가루는 팔아요. 그래서 500g에 보면 15,000원 정도 되니까 작년보다 뭐 많이 싸졌네, 그죠? 경상도 쪽은 고춧가루가 입자가 좀 굵죠. 보면은 입자가 조금 굵직굵직하고, 전라도 쪽은 사면은 또 아주 고추장처럼 자잘자잘 가늘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는 보는 것도 좋으니까 경상도 쪽의 고춧가루를 선호합니다. 입자가 좀 굵지, 그죠?
큼직큼직하게 또 모양이 좋아요. 그래서 고춧가루는 올해 조금 저렴하다. 그래서 절임 배추 40kg 할 때는 고춧가루 2.5kg, 2.5kg를 들어가면 돼요. 정확해. 오랜 시간에 거쳐서 맞춘 거기 때문에 빼도 박도 안 해. 고춧가루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경북 이제 봉화에서 나온 건데, 청양 고춧가루죠, 그죠? 전화번호도 있네. 보통 일반적인 이제 태양초는 약간 뭐 보통 맛이든지 약간 그냥 매운 향이 조금 있는 정도지요. 그래서 약간 좀 매콤하고 칼칼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를 기호에 따라서 넣어서 같이 만들면 좋아요. 이게 처음에 매콤한 것 같은데 아주 매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고추의 향이 스며들고 맵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순한 보통 맛하고 보통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추하고 한 10대 1 정도 섞으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마음에 들고 일반적으로 칼칼하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고 기호에 따라서 더 넣어도 되지 그죠? 그래서 2.5kg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2kg만 넣고 한 300g은 청양고추를 섞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조금 아까 조금 매콤 칼칼하게 좀 매력적인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죠. 사람들이 왜 김장이라 그러냐? 일반 겉절이하고 김장의 차이 이러면 젓갈을 넣잖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죠? 김장에는 꼭 이 액젓이 들어가죠.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이 똑같은 회사 건데 이 멸치 액젓이 있고 멸치 젓이 있고 이래요, 그죠?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두 개가 뭔 차이냐? 멸치를 소금에다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멸치를 통째로 해서 한 게 멸치젓이에요. 진하지, 그죠? 보면 진해 막 이게 건더기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멸치도 같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통째로 막 가른 거. 그래서 여기 걸쭉하고 진하지. 냄새도 더 강하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건 멸치 진젓이라 그러지. 진한 젓갈. 그리고 내리자. 그래서 멸치젓이라 그래 얘는. 그럼 멸치 액젓은 뭐냐? 요거를 이제 걸르죠. 걸러가지고 고운 그 면포로 해서 물만 받아. 물만 깨끗한 물만 받아. 그래서 그 깨끗한 액만 받아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물처럼 찰랑찰랑하지 그죠? 너무 깨끗해. 색깔 보면 아주 그 황금색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액만 물만 받은 거를 멸치 액젓이다 그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액젓을 넣죠. 요건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가볍고 요거는 조금 묵직하지. 그래서 이게 좀 돼지고기 같은 거 쌈 할 때는 이제 이런 진한 것 좀 넣지 그죠? 그거 보면 막 건더기 있고 이러잖아. 그래서 좀 강한 젓갈을 하는 전라도 쪽은 아마 이렇게 젓을 넣을 거예요. 그냥 진젓을 넣고 이제 보통 이런 젓갈에 호불호가 있으니까 깔끔하게 이게 넣고 싶은 사람은 액젓을 넣죠. 가격은 두 개 같아요. 용도가 좀 다르고 두 개 섞어서 넣어도 되고 그건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액젓을 넣어야 되는데 젓갈도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멸치로 쓰는 게 있고 기본은 멸치죠. 그래서 멸치 쓰는 게 있고 지역마다 다른데 이 남해안 쪽은 갈치도 많이 써요. 제주도나 이런 데. 그게 제가 봤을 땐 갈치도 똑같아. 갈치도 갈치젓 있고 갈치젓 있고 또 서해안 쪽 이쪽 가면 이제 까나리 많이 쓰죠. 멸치보다 좀 큰 애인데 까나리 액젓 쓰죠. 그거는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놈을 쓰면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게 없어. 남해 이게 멸치 같은 경우는 남해에 많이 잡히죠. 남해. 그래서 남해에서 액젓 사면은 좋은 것 같아. 거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 개 액젓이 있는데 뭘 써도 중요하지 않아. 액젓을 넣는다는 게 중요하지 큰 차이가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이제 좋은 품질의 상품을 사면 좋은 것 같아요. 뭐 갈치를 쪘더니 구수하다, 뭐 까나리를 했더니 뭐 냄새가 난다 이런 거는 잘못 사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쓰는 그 젓갈은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쓰는 젓갈은 이겁니다. 발음 다 이상하네. 액젓도 이상하더니 정자도 이상하고. 이게 울산 특산품이에요. 울산에 있는 거예요. 육포 멸치 액젓이라고 이거 쓰는데 이 냄새를 맡으면 일단 구수하잖아요. 젓갈 비린내 같은 게 없이 구수한 그런 맛이 나죠. 멸치 75%. 이게 이제 보통 한 3.7, 3.8kg 되죠. 3.85니까 거의 뭐 4.5kg 되는데 이게 한 얼마더라? 이게 한 23,000원인가 되죠.
보통 우리 40kg 절임 배추를 할 때, 아까 고춧가루가 2.5kg 들어갔죠? 액젓은 전부 다 하면 8컵 들어가니까 1.6kg 들어가요. 1.6kg. 그 요거 하나 넣으면 되네. 요거 PT병. 이게 1.7kg니까 요거 하나 들어가면 돼요. 멸치젓은 1.6kg 들어가고, 또 섞어서 들어가는 게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은 반 넣어요. 저는 어떻게 넣냐면 요거 2대 1로 넣어요. 근데 이거 새우젓 안 넣어도 요 액젓만 가지고 넣을 것 같으면, 액젓 하나만 넣을 것 같으면 200 종이컵 있죠? 200g짜리 종이컵으로 12컵이 들어가요. 12컵이 들어가니까 2.4kg만 넣으면 돼, 액젓은. 그래서 멸치 액젓을 2.4kg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새우젓이랑 반반 섞어서 1.2kg, 1.2kg 섞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2.4kg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고로 요거 뭐지? 8컵 1.6kg죠. 요거 4컵 들어가요. 이건 상관없어요. 다만 이 새우젓을 좀 비중을 넣는 거는, 새우젓이 감칠맛이 좋아요. 알다시피 멸치보다는 새우가 더 뭐라 그러냐, 새우의 감칠맛 있죠, 그죠? 그런 게 있어서 요거를 집어넣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통새우도 또 갈아서 넣거든요, 생새우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없으면 멸치 액젓만 넣어도 돼요. 뭐 까나리 액젓만 넣어도 돼요. 다만 최상품을 쓰라는 거지. 최고 제품을 쓰라는 거죠. 제가 먹어본 거는 이거 좀 맛있어요. 멸치에 대한 선입견이 확 바뀐 게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선전 까나리 액젓, 뭐 하선전 멸치 액젓 이런 거 안 쓰고, 공산품 쓰지 말고 지역 특산품을 하나 쓰시라는 거죠. 저는 이거 좋아해요. 이건 울산에서만 있으니까 딴 데서 사기 어려워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4kg가 23,000원 써있지, 그죠? 거의 4kg 되는 4.5kg인데 23,000원이. 그래서 요거 8컵 넣으시고, 저는 새우젓도 4컵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8컵, 4컵, 12컵이니까 2.4kg를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아까 고춧가루 2.5kg 넣는다 그랬죠? 이것도 거의 2.5kg 들어가는 거지, 그죠? 무게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럼 새우젓은, 이것도 장보러 갔더니 뭐 요즘 엄청 나와 있어요. 새우젓, 새우젓 여러 개 있죠? 오젓, 육젓, 추젓, 뭐 잡젓도 있고, 뭐 자하젓도 있고, 뭐 여러 개 젓이 있어요. 어떻게 다 젓이냐? 요거는 이제 그 충남 쪽에 많이 나오죠. 강경젓이라고. 말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유명한 동네 걸 사면 좋아요. 또 이상한 데 하지 말고. 여기는 새우가 75%, 그죠? 어떤 거 보면 새우 50% 들어간 것도 있고, 소금 많이 들어간 거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우 75%, 소금 25%, 이러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새우가 70% 이상 들어가면 많이 들어간 거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새우가 씨알이 큰 게 좋아요. 근데 오젓하고 육젓은 엄청 커. 그리고 엄청 비싸더라고. 보통 지금 1kg에 막 6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육젓. 육젓은 6월 달에 잡히는 거예요. 오젓은 5월 달에 잡히고, 추젓은 가을에 잡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이런 건 이제 추젓이죠. 추젓만 해도 충분하다. 왜냐면 이걸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갈아서 먹을 거잖아. 그래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이뻐서 의미가 있잖아. 심지어 그리고 뭐 이것만 넣고 안 넣어도 되는데, 굳이 비싼 1kg에 막 6만 원, 지금 7만 원 되더라고. 농협 하나로 갔더니 오전 육젓이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더 비싸졌어요. 전에는 그저 뭐 3만 원, 4만 5천 원 막 이랬거든. 5만 원. 지금은 보니까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가도 오전 육젓. 오전 육젓은 하나씩 눈으로 보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국밥 먹을 때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먹을 때는 오전 육젓이 좋은데, 우리 요리용으로 할 때는 추젓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새우젓은 4컵, 800g 정도만 넣어줄 거예요. 4컵. 그래서 이 새우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새우 함량이 높은 거 사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게 빨간색 있는 것보다 흰색으로 있는 게 좋고요. 빨간색은 이게 껍질이 좀 단단해. 좀 식감이 그랬고. 그리고 이제 자자구리하게 막 진짜 작은 거 있어요. 막 짜자구리한 막 그런 거보다는 큰 새우가 그래도
더 감칠맛이 크다, 좋다 이런 얘기죠. 새우는 클수록 감칠맛이 좋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 돼. 추젓 중에서 조금 큼직한 추젓, 네, 그런 거 사시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젓갈에 대한 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2.4kg 넣으면 돼. 섞어서. 다만 요 진젓은 좀 호불호가 있으니까 저는 잘 안 넣어요. 액젓으로만 2.4kg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생새우죠. 새우. 생새우. 큼직하지 그죠? 새우젓에 들어가는 그만한 새우 같네. 요즘은 뭐 택배가 좋아서 이게 태안의 앞바다에서 잡은 건데 하루 만에 와요. 도매시장 가서 사도 되고. 이거는 이제 김장용 새우인데 이제 동백하라고 부르는, 동백이네. 동백하라고 부르는 하얀 새우지 그죠? 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뭐 토화새우다 그러고 민물새우 넣어도 되고 뭐 이거보다 큰 거 있어 막 이만한 거 보리새우라고 그러는 거 보리새우를 넣어도 되고 뭐 괜찮아요. 이게 메인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멸치액젓 넣고 새우젓도 넣고 이러잖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감칠맛이 있지. 시원한 감칠맛이 있어요. 양념을 좀 더 풍부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이제 김장김치 할 때만 좀 넣는 것들이 있죠. 생새우라든지 그리고 청각 뭐 이런 것들은 김장할 때만 좀 넣고, 또 육수 끓일 때 또 북어 대가리 뭐 이런 것들 넣는 거는 김장할 때만 우리가 정성을 참 많이 들이는 거죠. 다른 김치에 비해서. 굳이 뭐 옛날에 이거 안 넣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고급스럽게 넣어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40kg 배추할 때 보통 이거 이제 생새우 한 1kg 정도, 1.5kg 정도 이렇게 넣어요. 양에 따라서 1kg나 1.5kg. 요거는 한 2kg 산 건데요. 이 정도 양이죠. 2kg 샀는데 1kg에 17,000원? 네, 그 정도 가격에 샀어요. 깨끗하지? 조그만한 꽃게도 보이고 이렇게 섞이지. 색깔이 봤을 때 하얀 게 좋고 냄새도 아주 비린내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렇게 좋아야 돼. 당일치기로 이렇게 와야지 좋은 거지. 뭐든 냄새가 나면 안 좋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얘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물질 같은 거 있으면 제거하고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한 다음에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믹서기로 갈으면 되죠. 그래서 김장할 때. 이건 이거 많다. 배추보다 부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지. 이렇게 해서 보면 깨끗한 것 같지만 이런 조그만한 게 같은 것도 있고 뭐 먹어도 되지. 근데 벌레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뭐 들어온 거 깨끗하게 좀 씻어주고 벌레도 제거해주고 이래야지 그죠? 이렇게 이제 물 넓은 데다 이렇게 좀 넣어서 뒤적뒤적 하다 보면 많은 이물질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이물질들이 나오지. 1차적으로 이제 선별한 거예요. 다양한 물고기들하고 뭐 낙엽, 돌멩이 뭐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깨끗해 보여도 꼭 이렇게 세척을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죠? 꽤 많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물이 불구스름 하잖아?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이거 이렇게 휘적휘적 해주면 이거 물고기 같은 거 있지. 두세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씻어주면 좀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럼 이제 물 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먹으면 이렇게 나처럼 내가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선별하겠느냐 이렇게 그죠? 아닐 것 같죠? 물론 새우도 안 넣어주겠지. 생새우 같은 거 안 넣어도 티 안 나니까 그죠? 중국산 김치나 밖에서 먹는 거 보면 이런 생새우 갈아주겠냐고 그죠? 한 세 번 정도 휘적휘적 했더니 깨끗해졌죠? 약간 붉은 빛이 많다니.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이렇게 깨끗해지면 다 된 거예요. 세 번 하면 되죠. 세 번. 그러면 이제 물기를 빼서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이제 채반에다가 담아가지고 물기 좀 쭉 뺀 다음에 냉동해 놓으면 되죠. 나중에 이제 김장할 때 믹서기로 갈면 됩니다. 예, 단맛은 매실청이죠. 요거는 개복숭아로 만든 청이에요. 매실청하고 같은 개복숭아청인데 매실청하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하고 이렇게 섞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4컵, 올리고당을 2컵, 그래서 도합 6컵이죠. 그래서 단맛은 6컵이 들어가요. 6컵이니까 1.2kg, 무게로만 따지면 절임 배추 40kg 하는데 단맛은 6컵 1.2kg가 들어간다. 근데 1.2kg인데 이제 두 가지를 섞는다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이제 이 매실청만 하면 사실 매실청이 거의 물 같잖아, 그죠?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와요. 물이 함유가 많아서 좀 양념이 가뜩이나 물 많이 나오는 배추인데, 그래서 물이 많이 나와. 그래서 또 올리고당의 단맛도 있거든요. 올리고당은 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올리고당하고 섞어서 줘요. 그래서 반반 섞어도 되고, 저는 이제 요거 4컵, 요거 2컵 이래서 1.2kg 단맛을 넣어준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조청 넣어주는 데도 있죠. 그런 거 좋아요. 단감 뭐 이런 거, 홍시 이런 거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지역마다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1.2kg를 맞춰서 넣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김장에서 중요한 마늘이죠. 마늘도 이제 그 한지영 추운 데 사는 육종 마늘이 있고, 한지영 마늘이죠. 얘는 이제 좀 작지만 단단하고 좀 더 알싸하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토종 마늘이죠. 그래서 보면 6쪽이라고 해서 6종 마늘인데 뭐 9개까지도 있고, 자자구리한 마늘이 없어서 보면 이렇게 날렵하죠. 라인이 이렇게 슬림하게 되죠. 이게 좀 더 비싸죠. 한 잡 100개. 그래서 요거는 8컵 들어가요. 8컵. 1.6kg. 까서 마늘을 까서 1.6kg니까 뭐 얘는 뭐 그 정도 넣으면 된다는 거지. 뭐 조금 더 넣어도 되고 덜 넣어도 되고 이래요. 8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 1.6kg. 이게 보통 대짜가 한 3kg, 4kg 나오니까 요거 한 반잡 정도 들어가면 되죠. 요거 말고 이제 스페인 마늘이라 해서 이제 난지역 마늘도 있죠. 따뜻한 데 사는 남해 마늘. 그런 것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여유가 되면 육종 마늘을 드시고, 어쨌든 마늘은 8컵 1.6kg 들어간다는 거고, 생강. 생강은 이제 봉동이 유명하긴 한데, 생강은 뭐 사실은 다른 김치 할 때는 사실 뭐 없으면 안 넣고 이러지, 그죠? 김장 김치 할 때는 굳이 찾아서 넣죠. 아무래도 좀 정성을 다하는 민족이잖아, 김장에. 아주 진심이기 때문에. 생강은 2컵 넣으면 돼요. 2컵 400g. 이것도 뭐 그 정도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뭐. 덜 넣어도 되고 더 넣어도 되고 이래요. 그 정도 넣는다는 거지. 안 넣어도 전혀 문제 없지, 그죠? 생강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회 먹을 때 생강 많이 주잖아요. 빨갛게 생긴 초절임해서 주잖아. 이게 이제 어떤 그 액젓의 비린 맛을 잡는다 그러는 거죠. 액젓의 어떤 냄새가 나고, 액젓의 그 젓갈 냄새 나는 거, 그거 잡는 게 이제 생강의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게 마늘을 너무 많잖아, 그죠? 한 반접을 깔려면 힘드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물에 불려서 쪽을 나눠서 물에 불려가지고 까면은 조금 쉽지, 그죠? 물에 불려서 까면 돼요. 뭐 몇 시간 담궈두면 불죠. 그러면 좀 하고 타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것도 집에서 믹서기로 갈고 이러려면 힘들어요. 이게 물 넣지 않으면 또 어려우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도매시장 가면 마늘 까가지고 도매시장 들고 가면 1,000원, 2,000원에 갈아줘요. 기계로 해서 우왕 갈면 한 번에 한 뭐 10초 만에 우왕 갈아줘.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갈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힘들게 빻지 말고 이거 깐 다음에 도매시장 가요. 배추 팔고 무 파는 농수산물 시장 있잖아요. 거기 가면 그 옆에 한 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늘 파시는 분이 큰 기계 갖다 놓고 팔아 있어요. 믹서. 거기다가 갈아요. 이게 1,000원인가 2,000원밖에 안 해요. 작년에 보니까 2,000원이었던 것 같아. 집집마다 다른데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니까 가서 곱게 갈아오고, 거기서 이제 1.6kg는 김장에 넣고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는 이렇게 이게 좀 팩에다가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냉동해 두면 돼요. 안 되면 겨울에 이거 싹 나고 막 물 썩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냉동해 버리는 거예요. 다 갈아가지고 마늘은 다 갈아서 집에 있는 거 싹 갈아서 예, 갈은 거를 이렇게 얇게 펴서 냉동해서 이렇게 하나씩 블럭씩 요리할 때 넣으면 아주 편리하다. 이런 게 이제 생활 팁이죠. 일단 마늘을 쪼가리를 냈는데 마늘 한 점 이거 분해하는 것만 해도 1시간 걸리네. 이런 건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시켜야지, 그죠? 이래가지고 뭐 한 몇 시간 불려놓으면 잘 까이죠, 그죠? 쓱쓱 비비면. 마늘에 머리도 따줬어요. 머리 칼로 따줬죠. 요거 따는 것도 1시간 걸리네. 이거 아주 막노동이. 여기를 따줘야 또 물이 들어가가지고 잘 까지죠, 그죠? 이제는 이렇게 좀 시간 좀 한두 시간 있다가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잘 벗겨지겠지, 그죠? 야, 이 쪽 따는데 1시간, 머리 자르는데 1시간 이렇게 걸리네. 이렇게 하나 해놓으면 겨울 내내 마늘 까는 고생을 이제 안 해도 되지, 그죠? 마늘을 다 깠어요. 요거 한 접 까는데 까는 것만 또 2시간 걸리네. 마늘 쪼개는데 1시간, 요 머리 자르는데 1시간, 다 까는데 2시간. 마늘 한 접 까는데 4시간 걸리네. 이러니 힘들죠. 그래서 이게 김장을 모여서 하면 하루 안에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먹을 거 내 혼자 하면 며칠에 나눠서 이렇게 마늘 하루 까고 뭐 생강 다듬고, 예? 새우젓 다듬고, 새우 다듬고, 뭐 젓갈 사고, 이걸 며칠 나눠서 하는데 이걸 한 집에 모여서 하면 힘든 이유가 그걸 한꺼번에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리하다, 이런 얘기죠. 수산물 도매시장 마늘 가는 데가 이 근처 어디인가 있었는데 어디서 갈아주더라. 여기인가 마늘을 막 갈아줬어요. 여기네. 이제 마늘도 팔고 있지? 여기서 갈아도 줄 거야. 확인해보지. 마늘 전문점이지? 예. 여기서 갈아주겠지, 그죠? 예, 5천원. 이게요, 20폭 양이니까 요만큼만 남기면 돼요. 예. 이거는 10,000원? 예. 요 마늘도 갈아주죠? 예, 예. 그 얼마씩 받아요? 양 보고요. 양은 뭐 양이 아니라 마늘. 3만원, 예. 마늘 요만큼. 한 접. 예? 젓가락 건너편에. 바쁘다, 바빠. 저건 고추로 가는 건데? 요게 마늘 가는 겁니다. 마늘 가는 거. 이게 마늘 갈아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얼마? 1,000원만 주세요. 1,000원만? 네. 예. 마늘 한 접에 1,000원. 예. 예. 저걸로? 마늘 가는 거 처음 봤지? 나도 처음 봤어. 열심히 이렇게 비닐로 해가지고 집에서 가면 이게 일이 많거든. 작년에 2,000원 받았는데 올해 1,000원밖에 안 하네. 이렇게 우르르르 갈면은 금방 가는 거야, 그죠? 몇 건 더 뒤에 건데. 봐봐. 후두둑 하더니 벌써 끝났지, 그죠? 왔다, 빨리도 가네요. 그냥 5초 만에 갈죠, 5초 만에. 마늘 한 접은. 얘는 물도 안 넣고 갈아가지고, 예? 보관하기도 훨씬 좋죠? 1,000원. 예, 좋다. 긴장한다고 바쁘네, 다들. 마늘 한 접 갈았더니, 3kg 나오네, 3kg. 역시 1,000원밖에 안 하는데, 가서 가는 게 훨씬 낫죠, 그죠? 훨씬, 가는 것도 잘 갈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0kg 김장할 때, 이게 1.6kg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절반 정도는 이제 김장용으로 빼놓고 나머지는 냉동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마늘을 소분을 해가지고 이만큼 1.5kg 되죠? 절반. 이거는 이제 김장할 때 쓰려고 보관해 놓고. 자, 마늘을 얇게 패야죠. 조금 소분했으면 두꺼우면 또 요리할 때 바로바로 안 녹으니까 그러면 또 요리 맛이 또 달라지죠, 그죠? 얘는 이렇게 냉동을 해놓으면 남은 거는 냉동을 해놓으면 요리할 때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해.
그냥 한 덩어리 딱 넣으면 되잖아. 마늘 까는 건 4시간이 걸렸지만 이렇게 해서 냉동해 놓고 한 덩어리씩 한 덩어리씩 넣어주면 요리할 때 아주 편리하다는 거죠. 맛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부러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흠집을 내줘야지. 그죠? 그러면 이제 고기 따라 가지고 또 딱딱 부러져요. 잘.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해 놓으면 하나씩 탁탁 요리할 때 넣으면 아주 편합니다. 이게 이제 생활의 지혜죠. 생강은 400g 들어가죠? 400g. 그래서 생강은 약간 냉동했다가 까면 좀 잘 까이죠. 껍질이 조금 흐물해져서 생강도 뭐 나중에 해서 믹서기로 갈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좀 흐물흐물한데 생강은 딱딱하고 껍질은 물렁하니까 그냥 가만 냅둬도 그냥 지가 벗겨져. 이렇게 지금 이제 얼어서 그런데 이게 물에 잠깐 내두면 잠깐 놔두면 이렇게 이제 금방 벗겨지죠. 그죠? 지금 얼었는데도 잘 벗겨지잖아. 그죠? 나중에 새우젓 깔 때 같이 갈아주면 돼요. 생강은 400g. 생강도 다 깠어요. 색깔이 아주 이쁘죠? 생강 냉동에다 얼려서 이게 까면 껍질이 참 쉽게 잘 벗겨져. 마늘하고는 급이 다르네. 어쨌든 믹서로 갈면 되니까. 그러니까 생강은 뭐 이 액젓의 비린맛을 잡는다 이런 역할이 있어요. 생선 비린내를 잡는다. 이래서 초생강 많이 먹잖아. 근데 평상시에 좀 안 넣는데 김장김치 할 때는 또 생강이 나오는 철이라서 생강을 집어넣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 김치랑 좀 다른 부분이지 이것도. 요거는 뭘까요? 잘 모르겠죠. 흔히 보이는 건 아닌데 우리 저 배추 김치 먹다 보면 이게 막 뭐라 하냐 송충이 같은 놈 하나 기다리는 놈 있잖아.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거 청각이에요. 청각. 건청각. 마른 푸른색 각불이죠. 요거는 100g만 넣어주면 돼요. 100g. 이제 마른 거 120g에 3,6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 여튼 요거는 이제 넣어주면 좀 시원한 해산물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미역이나 뭔가 뭐라 그러냐 시원한 그 저 뭐 바다를 먹는 그런 미역 같은 느낌, 미역 다시마 이런 뭐 시원한 해산의 바다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청각이에요. 그래서 얘는 좀 마른 놈이라서 물에 불려가지고 빡빡 문질러 줘야 돼요. 그러면 막 시꺼먼 물도 나오고 막 많이 나와. 그러니까 더러워서. 그래서 여러 번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씻어주면 이렇게 가늘었던 놈이 이렇게 이제 고사리처럼 큼직큼직하게 이제 되죠. 징그럽게. 그러면 이제 손바디처럼 이렇게 막 따다다닥 잘라가지고 다져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시원한 맛이 나. 그래서 많이 안 넣어도 되고 100g 100g 정도만 넣어줘도 깊은 시원한 맛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엔 청각이죠. 40kg 할 때 청각은 100g 들어가요. 100g 마른 걸로. 그러니까 여기 120g이니까 뭐 다 넣으면 되죠. 이건 뭐 청각은 마른 청각은 깨끗이 씻어야지 뭐. 딴 거 있나? 미역 같지 그죠? 무슨 냄새부터가 미역 같은 해산물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김장할 때 다른 김치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김장김치에 우리가 집어넣는 재료 또 이거지. 청각이에요. 청각. 푸른색 뭐 뿔 같다는 얘기지. 미역 같아요. 보면 이게 물이 더럽잖아 그죠? 불순물은 별로 안 보이네 오늘은. 뭐 이상한 조개 껍질도 붙어있고 이런데 열심히 빨아줘야 돼. 이렇게 열심히 빨아가지고 더럽지 그죠? 한 서너 번 정도 해서 깨끗한 물 나올 때까지 헹궈주면 됩니다. 청각이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여기 뿌리네. 이렇게 생겼네 그죠? 나중에 바닷가 가서 한번 찾아봐야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긴 놈을 찾아봅시다 나중에.
6번 정도 지금 했거든요. 6번 정도 하니까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지 물이? 6번 정도 해야 되네. 그렇게 하면 꼭 짜가지고 물기를 꼭 짜야지. 스펀지 같은 놈이라서 물이 많아. 물기를 꼭 짜가지고 잘라주면 되죠. 더 짜야 돼요. 6번 정도 지금 했어요. 6번 정도 헹궈서 여기 보면 물이 깨끗하지, 그죠? 6번 정도 하면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조그만하게 꼭꼭 짜가지고, 스펀지 같은 거라서 물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런 건 남자들을 좀 불러야 돼. 저기 거실 쪽 한번 보면은 소파에 앉아 있는 애 있죠? 그 아저씨 불러가지고 놀면 뭐래, 이런 거라도 짜라 그래야지. 먹기는 자기가 먹을 거면서, 그죠? 꼭 짜서 물기를 꼭 짜서 잘라주면 되죠. 이렇게 물기를 짰으면 갈게 잘라주면 돼. 이렇게 한 1cm 정도로. 너무 크면 또 보기가 그렇잖아, 그죠? 징그럽잖아. 좀 지렁이 같고 아주 비호감이야 이거. 사실 이걸 몰랐을 때는, 요리 안 할 때는 이게 뭐 송충인가 지렁인가 여기 이상한 거 들어갔어요 말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만 자르면 또 이렇게 길게 있는 놈들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도 머리가 있지. 해파리보다 머리가 좋아야 되잖아. 이렇게 90도로 나눠가지고 이게 잘라주면 그나마 나는 골고루 잘리지 않겠나, 그죠? 나름 너무 길면 또 이게 좀 그래. 생긴 게. 그래서 딱 잡채 같네. 그래, 당면. 당면 같네. 당면 자른 것처럼 그렇게 돼야지. 너무 길면은 조금 그잖아, 그죠? 이게 어차피 바다에 신선한 내음을 준다고는 하지만 좀 길면은 애들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조금 그래. 뭐 완전 다져도 좋으니까, 그죠? 큰 거보단 작은 게 안 낫겠나, 그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다져 놓으면 일단 여기 양념에 그냥 넣기만 하면 되죠. 됐어. 이 정도면 됐지, 그죠? 이제 혐오스러운 놈은 없지. 됐어. 참깨죠? 참깨도 요즘 뭐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많이 올랐어요. 이건 중국산 참깨입니다. 아주 맛있게 볶는 데가 있어요.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유기농은 참깨가 좋아요. 중국분이. 이거는 한 컵 들어갑니다. 한 컵 200g. 이제 김장 양념에 들어가는 총집합이죠. 일단 싹 꺼내놓고 배합만 하면 되죠. 찹쌀풀하고 육수하고 마늘, 청각, 참깨, 생강, 새우젓, 멸치액젓, 올리고당하고 매실청, 고춧가루하고 청양고춧가루, 새우, 생새우, 요렇게 섞어 가지고 비율대로만 해주면 돼요. 비율도 제가 오랜 경험에 따라서, 오랜 경험으로 해서 이제 최적의 아주 맛깔나는 비율이었으니까 그대로 섞기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조제를 해보죠. 제일 먼저 고춧가루 2.2kg. 손이 어눌해가지고 공격을 하겠네. 경북 영양에서 온 알게 태양철로 좋은 거지. 이거 하나가 1kg. 향기가 어우 매콤한 매운 고추가 아니고 매콤한 고추의 향이 난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200g. 제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조금 매콤한 걸 좋아하면 이제 10% 정도 청양고추를 섞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250g인데 한 10대 1 정도로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한 10% 정도 청양고춧가루를 섞어주면 좀 칼칼한 맛도 나죠. 처음에만 그렇지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시간 지나면 향만 있고 그게 맵지 않아요. 그래서 2.5kg 고춧가루 2.5kg를 넣죠. 그 다음에 멸치 액젓을 1.6kg 8개죠. 종이컵 8개. 아이고 언제 따르냐 이거 8kg. 냄새가 구수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6. 그 다음 새우젓이 800g, 이 4개죠. 이거 어떻게 떠냐? 하나라고 보면 되겠지, 그죠? 감각이 앞설 때도 있는 거니까. 셋, 넷. 새우젓 800g. 그 다음에 마늘 1.6kg. 8컵이죠? 딱 계량해가지고 그때 3kg인데 1.6kg 딱 절반 놔둬서 그냥 다 넣으면 돼요. 어이, 어렵다. 10,000원 주고 갈아온 거, 그죠? 신의 한 수죠? 이거 다 찔라 그래봐. 얼마나 어려워. 집에서는 절대 안 가죠. 물 안 넣고도. 마늘 1.6kg. 그 다음에 청각. 청각 100g, 마른 거 100g 사가지고 그대로 씻어 놓은 거. 끓인 거 그대로 청각 100g짜리 넣고. 중국산 참깨죠? 한 컵 200g. 재보니까 200g 나와요. 원래 검은 깨도 좀 넣긴 하는데 검은 깨가 뭐 없어서 참깨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매실청 4컵이니까 800g인데 이게 1.8L거든. 딱 요만큼 재니까 800g 나와요. 그래서 얘는 4컵, 매실청 4컵 넣어주고, 그 다음 올리고당은 2컵 400g이죠. 여기 지금 600g 남아서 요만큼만 넣어주면 돼요. 굳이 계량 여기 옮겨서 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정도가 무게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짜서 주면 되지, 그죠? 뭐 매실청보다 올리고당이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해. 매실청은 물이 나오잖아, 그죠? 보자. 이만큼 있으면 200g이니까 네. 됐어요. 2컵 400g. 단맛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찹쌀풀이 4컵인데 이거 그러네. 엉망이지, 그죠? 어슴프레가 넣으면 되는데 그치? 옮길 필요가 있나 싶은데 모르겠다. 일단 계량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바우탕의 무게를 재서 하는 게 좀 나아요. 어차피 이게 찹쌀풀은 4컵이지만 이 아까 육수를 넣어야죠. 그 육수 넣은 거에 맞춰 가지고 찹쌀풀을 조금 더 해줘도 되는 거죠. 일단은 4컵만 딱 넣고 이따 육수 들어가는 걸 봐서 양념 상태를 봐서 조금 더 넣어줘도 되는 거죠. 생강은 400g인데 요거는 육수 2컵을 넣어서 같이 갈아줬어요. 그냥 잘 안 갈리잖아요. 그래서 육수 2컵을 넣어서 갈아줬다 이런 얘기고, 나중에 육수 넣을 때 2컵 빼주면 되죠, 그죠? 여기서 2컵을 썼으니까 뭐 열심히 안 해도 있다. 새우도 또 갈아야 되니까 육수 2컵을 이미 썼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생새우 갈은 거예요. 색깔이 갈색으로 나오네. 여기도 육수 1컵 넣어가지고 갈아줬어요.
나중에 육수에서 한 컵 빼주면 되죠. 1.5kg. 생새우는 1kg나 1.5kg 넣으면 되는데 저는 1.5kg를 지금 넣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 이건 지금 700g이고. 두 번째는 잘 안 갈려서 육수를 2컵을 넣었어요. 2컵. 그러니까 지금까지 5컵 넣은 거지, 그죠? 네, 육수 5컵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갈 때. 예. 생새우 세 번째입니다. 이거 넘치겠다. 안 넘쳐요, 근데. 매년 하는 거기라서 이 양은 냄비가 딱 맞아. 찰랑찰랑 하면은 40kg더라고. 예. 세 번째도 육수를 2컵 넣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생강하고 새우 가는데 7컵 육수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육수 넣을 때 7컵을 빼주면 되죠. 됐어요. 다 들어갔죠? 마지막으로 육수가 20컵. 근데 아까 7컵을 썼죠? 그러니까 13컵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죠? 셋. 이렇게 하면 이제 10컵 들어간 거지, 10컵. 나머지 10컵 넣어줘야 되는데 꼭 넘칠 것 같이 생겼죠? 이게 육수를 넣어주는 이유가 이게 고춧가루를 풀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고춧가루를 풀어가면서 맞춰서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다 그냥 20컵이라 그래서 20컵 후딱 다 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넣으면서 체크해주면서 미세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게 또 센스지, 그죠? 왜냐면 뭐 새우에서도 물이 나오고, 또 어디냐? 어디서 물 나오지? 매실액에서도 물이 좀 있고 수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만큼 안 넣더라도 잘 버무려지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또 한강되잖아, 그죠? 일단 잘 섞어 볼게요. 이렇게 넣어서 제일 먼저 한 육수 10컵부터 넣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고춧가루가 안 섞이는데, 그죠? 순서를 좀 잘못했죠?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이제 15컵 된 거지, 그죠? 전체 15컵 됐어요. 이제 좀 다시 섞은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이제 섞은 다음에 지금부터는 미세하게 조절해 줘야 돼. 15컵을 넣었는데, 이제 섞으면 섞을수록 이게 고춧가루도 불거든요. 이게 아직 덜 풀린 데도 있고, 이게 또 뻑뻑하면은 나중에 이게 김장 바를 때, 양념 바를 때 힘들어요. 잘 안 발리고. 그래서 약간 조금 흐물흐물해야 좀 축축축축 발리지. 이러면 너무 돼서 바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너무 물 안 나오게 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다 적당한 게 있는 거야. 16, 17, 18. 2컵 남겨놓고 18컵까지 부었죠. 그러니까 평생 이게 했기 때문에 딱 20컵 넣으면 맞아요. 그죠? 그래도 혹시 그 실수하면은 대략 난감이니까 그냥 두들겨 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 컵, 2컵 넣어가면서. 전체 18컵 넣었지, 그죠? 예. 대충 맞습니다, 불면. 근데 많아야나 조금 이게 또 묽게 됐다. 난 기분 나쁘게 좀 내 생각보다 좀 이게 흐물흐물하다 그러면 뭐 찹쌀풀 좀 넣으면 되니까 걱정할 건 없어요. 고춧가루 좀 넣으면 되니까. 예? 고춧가루 좀 넣고 이러면 비율이 맞으니까 참 절묘하게 잘 맞죠? 20컵 딱 2컵 더 넣어도 잘 맞을 거예요. 아직 덜 하기 시작하니까. 그래도 2컵은 좀 이따 나중에 바를 때 넣고, 일단 여기까지 해서
중요한 간을 봐야죠. 양념 간이 어떤지. 이 봐봐, 아직 고춧가루 이게 덜 풀린 게 있지, 그죠? 제일 처음에 그 육수를 한 10컵 정도, 절반 정도 부어놓고 시작을 했어야 돼요. 예, 고춧가루가 풀리게. 그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유튜브 찍느냐고 찍기 쉬운 것부터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육수를 절반 정도 부어놓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 거기다 풀어야지 골고루 잘 풀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한참 져줘야 돼. 그거 봐요. 뻑뻑하지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결국 20컵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얼마나 정확한 레시피입니까? 매년 조심조심해서 하더라도 항상 정확하잖아. 그리고 40kg 할 때 이게 한가득 되면 딱 맞아, 이 양푼에다가. 그것도 참 절묘하죠. 여하튼 일단 배추가 빨리 와야 되는데 이제 배추만 택배로 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양념을 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다, 정확해. 그래서 이게 아까처럼 뻑뻑한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휘저었을 때 쓱쓱쓱쓱 이게 저항 없이 움직일 정도 돼야 나중에 양념에 배추 펴 바를 때 더 수월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건 섞어주면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정도가 더 낫다, 아까 뻑뻑한 것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젖었을 때 휘적휘적 해야 되는, 힘들면 안 돼 이게. 그러면 김치 바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다. 레시피 정확하죠. 이제 대망의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간보기. 여기서 간을 봐서 짠맛 단맛을 좀 잡아줘야 돼요. 볼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잘 맞아. 너무 맛있는데? 수상 안 되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맛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여기서 봐서 일단 김치가 와서 봐야 되겠지만, 김치가 약간 짭조름하고 김치가 약간 간이 돼서, 소금 간이 돼서 약간 짠맛이 나면서 얘는 좀 보통 맛이 나면 딱 좋죠. 근데 김치가 싱겁다 그러면, 배추가 싱겁다 그러면 얘가 좀 짜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배추가 약간 짭조름하게 절여져서 간이 돼 있고, 얘가 이제 딱 간이 맞으면, 양념이 간이 맞으면 전체적으로 짭조름한 간이 이제 되는 건데, 만에 하나 이제 김치가 좀 싱겁다, 배추가 싱겁다 그러면 얘를 조금 강하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액젓을 좀 더 넣어줘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두 개를 조화를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자체로만 보면은 아주 맛있어요. 짜지도 않고. 단맛도 뭐 아주 감미롭게 잘 숨어 있어요. 튀어나오지 않게. 4대1의 단맛 좋아. 배추 오면은 파인 튜닝을 해보죠. 자, 다 끝났어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것도 일도 아니에요. 항상 그게 만들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절임 배추가 왔습니다. 해남 땅끝마을 배추지. 황토밭에서 해풍을 먹고 자라서 아마 이게 그 바닷바람이 세니까 소금기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조금 수분이 빠지면서 바람이 세니까 키도 조금 작지요. 해남 쪽에서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 집은 또 황토가 있더라고.
어쨌든 하나가 20kg, 40kg 됐죠? 와우. 잘 샀어요. 생긴 거 하고 냄새만 맡아도 아주 좋네. 맛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네. 뭐 김장할 게 뭐 있나 그냥. 그냥 이대로 먹으면 되겠네. 이걸 먹어보는 이유는 뭐 딴 게 아니지. 이 간하고 또 양념하고 맞아야 되니까. 단단하다 식감이. 잘 절여졌죠? 너무 확 절여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절여지지도 않고 아주 잘 절였네. 수분도 없어요 많이. 그런 거 보려고 그래. 가는 건 양념에 맞겠어. 얘는 약간 짭조름하면서 양념은 정상적으로 짜도 달도 않게 밋밋하게 해놨으니까 간이 딱 맞아요. 이제 물기를 좀 빼보죠. 받침대를 깔고 우리 전용 채반이죠. 아주 요긴해.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그래야 수분이 빠지겠지, 그죠? 이렇게 엎어놔야지 수분이 빠지지. 근데 별로 수분도 없네. 그래도 빠질 게 있어요, 그죠? 일단 다 이렇게 엎어서 놓은 다음에 다시 찍을게요. 산더미네. 예. 엄청나게 높여 쌌네요. 네, 잘 절였어요. 이래가지고 한나절 놔둬야 되죠, 적어도 이거. 물이 또 빠져야 되니까 이게 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는 물이 많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하룻밤 놔둬요. 밤새도록 빠지게 놔두죠. 그리고 여기서 줬던 이런 빈장 비닐은 나중에 이제 김장할 때 밑에 이렇게 잘라서 밑에 판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재질이거든요. 노란색이. 김장할 때 밑에 깔아서 버무릴 때 쓰니까 이 비닐도 재활용하고. 그리고 이게 보통 이제 배추 오면은 뭐 불안해가지고 씻는 분도 많은데 요즘은 다 깨끗하게 해줘요. 예.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별도로 다시 물로 헹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죠. 헹구면은 또 물도 많아서 또 빼는 시간 걸리고 이럽니다.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하룻밤 정도 놔둡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오랜 시간 놔두니까 아까 그 김장 왔던 비닐 잘라서 이렇게 위로 한번 덮어줘요, 이렇게. 왜냐면 이 위로 좀 마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마르지 않게. 물 빠지는 소리 들리죠? 똑똑.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르지 않게 이렇게 싹 비닐로 한번 좀 덮어주는 것도 좋은 센스죠. 6시간 정도 지금 물을 뺐죠. 이 끝에 있는 부분은 손으로 좀 더 짜가지고 조금 더 짜주고 밑에 5시간 정도면 많이 빠졌을 거예요. 손으로 밑에 쪽은 조금 짜주면 됩니다. 식탁에다가 저희는 식탁에서 해요. 서서 이렇게 비닐, 아까 김장 비닐 푼 거 그대로 이렇게 위에 깔고 이 식탁 위에서 버무리는 거죠. 앉아서 하면 힘들잖아요. 서서 이렇게 하면 좀 간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5시간 때 물이 이만큼 빠졌죠?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빼야 돼요.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잖아. 그리고 식탁에다가 보면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죠? 좀 큼직한 애들, 일반적인 우리 크기의 큼직한 놈들은 이쪽에다 모아놓고 조금 작은 애들 있어요. 조금 이게 자자구리한 애들, 이런 거는 또 작은 애들은 별도로 모아놔요. 저는 보통 보면은 이게 한 3분의 1 정도는 쬐깐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먼저 먹어야지, 그죠? 작은 애들이 먼저 익을 테니까. 그래서 작은 애들은 좀 양념을 많이 발라서 바로 먹는 걸로 하고, 이렇게 이제 큰 애들은 조금 해지나서 양념을 좀 적게 발라서 이거는 묵은지가 좀 되는 그런 김장 김치로 하고, 그렇게 두 개로 저는 구별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오래 한두 달 안에 먹는 거, 그리고 얘는 조금 오래 두고 먹는 거. 그래서 여기는 양념을 좀 적게, 양념을 좀 반 정도 적게 대충 바르죠. 요 사이에 양념 나서 그냥 버무리면 돼요. 장갑 끼고. 간단하죠? 간단해요. 괜히 어렵게 할 게 없다 이거죠. 식탁에서 그냥 하면 된다 이거예요. 40kg는 충분히 식탁 하나에 들어가죠. 4인용 식탁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여기서 양념 발라서 여기서 그냥 버무려서 담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양념을 넣고 이렇게 바르면 되죠. 간단해.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앞뒤로해서 발라주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양념을 저기서 이렇게 떠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치대면 되는 거죠. 일단 다 버무렸어요. 작은 것도 버무렸고 큰 것도 버무리고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비닐은 뭐 그냥 이렇게 접어서 그냥 비닐을 돌돌 말아 버리면 아주 깨끗해요. 뭐 그죠? 아주 깔끔하죠? 김치는 이렇게 다시 그 김장 배추 왔을 때 했던 비닐에다가 다시 담아가지고 꼭 묶어가지고 12시간 정도 밖에 방치했다가 다시 김장통에다가 옮겨 담으면 되죠. 양념장을 요번엔 조금씩 발랐더니 양념장이 조금 남았어요. 이 남은 거는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냉동해 놓으면 돼요. 냉동해 두면 뭐 나머지 김치 할 때 어떤 김치 할 때도 잘 어울려요. 냉동해 놨다가 해동하면 아주 똑같아. 너무 신기해. 냉동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시원한 곳에다가 한 12시간 방치했죠. 한나절 방치했죠. 밤새도록 방치했어요. 크게 물이 나온 것 같진 않지만 이렇게 좀 발효를 해서 넣어야지 되지, 그죠? 안 그러면 너무 생김치잖아. 이제 차곡차곡 한번 넣어보면 되죠. 큰 거 2개. 마지막은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올리고 마지막 거는 위로 이제 덮어서 김치 국물을 넣어가지고 이 위를 조금 그 뭐지? 밀봉을 시켜준다 그러나? 그래서 안에 공기층 있으면 좀 빼줘야 꾹꾹 해서 꾹꾹 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은 말이지 썩어요. 썩어. 그래서 물을 자박하게 공기층이 없게 좀 빼줘야 되는 거지. 비닐을 덮어주는 거지. 내부로 공기가 안 통하게 꼭꼭 눌러가지고 공기가 안 통하게 해줘야 돼. 왜냐면 유산균이 산소랑 만나면 죽어요. 이산화탄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꼭꼭 눌러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썩은 맛이 안 나지. 됐죠? 요거는 이제 조그만한 배추. 제일 작은 놈은 또 별도로 담아가지고 얘는 가장 먼저 먹는 거지. 김장 끝. 그렇지. 상태가 괜찮아 보이죠? 청각도 보이고 시식을 한번 해봐야지. 맛있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